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과 중앙위원 여러분, 이번 전대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그리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것입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2년, 지난 1년처럼 또다시 명청대전 기사 제목을 보길 원하십니까? 지난 1년을 끌어온 당 지도부의 역량으로 민생과 경제, 지방 성장의 새로운 정책 돌파가 가능하겠습니까? 지난 선거에도 전국의 주요 지역을 커버하지 못한 당 지도부가 2년 후에 전국 총선의 간판으로 작동하겠습니까? 사상 최대의 특보단을 임명한 당대표의 사당화를 다음 총선판에도 다시 허용하시겠습니까? 자기과시 폭탄 선언으로 합당 논의를 수렁에 빠뜨린 자기 정치로 과연 정교한 통합 논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선당 후사를 해도 모자란 판에 5월에 끝낼 검찰개혁을 굳이 전대 시기로 넘기는 선사후당으로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미 제가 정리한 정부 입장대로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당 지도부에 다시 요청드립니다. 김대중과 이재명만이 연임한 민주당에서 과연 선거 승리도 못하고 연임하려는 무책임이 용납돼야 합니까? 김대중을 공격했듯 이재명을 공격하고 노무현을 흔들듯 분열을 부추기는 거짓 평론에 말 한마디 못하고 노코멘트하는 당대표에게 뭘 믿고 당을 맡기겠습니까? 명청대전을 끝내야 합니다. 자기 정치와 사당화로 당정 갈등을 일으키는 당대표는 안 됩니다. 구시대적 기득권 계파 정치는 안 됩니다. 노골적 짝짓기는 구악입니다. 생일 축하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런 분들은 당 지도부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반명 분열주의는 심판해야 합니다. 말로만 친명이면 뭐합니까? 대통령 공격을 비호하고 당내 갈등을 부추기고 조중동에 밑반찬을 주는 게 반명이고 분열주의 아니면 뭡니까? 저는 모두가 설마할 때 계엄을 경고했고 모두가 주저할 때 이낙연식 사쿠라를 질타했던 사람입니다.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3자 비밀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입니다. 이 3자 연합의 핵심들이 온갖 궤변과 왜곡으로 당과 정부와 대통령을 흔드는 것을 막아야 정부도 성공하고 지방도 성공하고 호남, 충청, 영남 프로젝트도 성공합니다. 잘못 뽑으면 다 잘못됩니다. 민주당의 역사에 승리하지 못한 지도부, 잘못된 지도부의 연임은 없습니다.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온갖 기득권으로 힘쓰던 당대표가 왜 갑자기 약자 행보를 하며 집단 폭행 운운합니까? 대표 한 번 더 하자고 멀쩡한 당을 깡패 소굴에 비유하는 자기 정치의 끝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저는 험난한 굴곡을 겪으며 젊은 시절의 실수와 오판을 반성하고 근 20년 야인 생활의 광야를 지나 오늘에 왔습니다. 하늘과 국민과 당원을 두렵고 감사하게 받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민주당을 제 몸같이 사랑합니다. 김민석에겐 오직 이재명 정부 성공뿐입니다. 정부와 같은 속도로 국정을 챙기고 뛰는 든든한 집권당으로 바꿔내겠습니다. 1인 1표를 확고히 지켜내겠습니다. 수기와 토론을 더해 진짜 당원 주권 정당 AI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경선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시스템 공천을 재정립하겠습니다. 당대표도 최고위원도 결코 예외를 두지 않겠습니다. 청년에게 성장 기회와 결정 권한을 보장하는 청년의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같으면 통합하고 다르면 연대하며 담대하게 확장하여 연속 집권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사법, 언론, 금융, 지방개혁으로 사회개혁의 물결을 이어가겠습니다. 기본사회 강령을 발전시켜 품격 있는 기본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모든 과제를 당대표 당선 다음 날부터 착수하고 3개월 내에 당 지지율 상승으로 입증하겠습니다. 저는 계파 없는 실력과 통합의 정치를 추구해 왔습니다. 경청하고 수기하며 모두의 민주당을 만들 것입니다. 저는 지선, 총선, 대선을 모두 승리로 이끌어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기는 민주당을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전당원 100% 투표로 반명 분열주의를 깨고 당과 정부와 대통령을 지켜주십시오. 꼭 투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기호 2번 고민정입니다. 저는 당대표 후보 출마를 선언한 후 가방 하나 둘러매고 뚜벅이로 영남과 호남에 있는 많은 당원들을 만났습니다. 경북 영주, 구미, 칠곡, 대구, 전북 익산, 전주, 진안, 부안, 또 전남의 무안, 목포, 광주까지. 제가 만난 당원들은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는 곳도 생김새도 달랐지만 목소리는 하나였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우리가 궁금하지도 않은 내부 갈등만 하고 있습니다. 당원과 국민들은 정쟁보다 정책 경쟁을 원했고 정치인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이전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의 정치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첫째, 족보 논쟁 하지 맙시다. 싸우고 분열할 때 민주당은 항상 참패했습니다. 온 세상이 미래로 가는데 민주당이 족보 싸움에만 매몰되면 퇴보, 퇴화, 결국엔 퇴출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런데 수십 년의 정치 이력을 갖고 계신 분들조차 구시대의 유물인 족보를 찾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친명, 반명, 친석, 친청, 나뉘고 갈라져서 손가락질하는 분열의 정치로는 미래를 열 수 없습니다. 둘째, 멸칭을 퇴출합시다. 온라인 세상에서 내뱉은 그 말은 정치인을 자기 검열하게 만들고 스스로 입틀막하는 상황으로까지 내몰게 됩니다. 치열한 논쟁으로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더 많은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정치인들이 입을 닫는 순간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건 결국 국민입니다. 결국 토론은 사라지고 표에 아부하는 정치인만 남게 됩니다. 셋째, 대통령 홀로 고군분투하도록 두지 맙시다. 함께 윤석열 탄핵을 만들어 온 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사회에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거친 표현의 방식과 자신의 말이 정답인 듯 주장하는 것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깝다고 여겨지는 대통령님과 유시민 작가님이 왜 만나지 못하는 건지 돌아봐야 합니다. 당의 기탁금 관련해서도 정무라인 등을 통해서 당청 간 의사소통이 있었어야 하는데 왜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야만 하는지 우리 당은 점검해야 합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당의 의견을 전달할 통로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통로도 부족하다면 지금이라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저는 입을 닫고 대신 귀를 열었습니다. 제 정견을 얘기하기보다 소수의 당원들과 오랜 시간 얘기하면서 그들의 속마음을 들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앞으로 민주당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가장 험지에 있는 대구 경북의 당원과 시민들은 말합니다. 변화를 원하는 시민들의 갈증을 민주당의 유능함으로 해결해달라. 우리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까지 보듬을 수 있도록 넓은 품을 보여달라. 그러나 우리 민주당의 모습은 정작 우리 안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조차 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상 검증이라도 하듯 끊임없이 어느 편인지를 묻고 또 물으며 우리들의 진지를 스스로 좁혀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만난 당원과 시민들은 또 말합니다. 반도체 투자로 축제 같은 분위기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광주 군공항 문제는 언제쯤 해결될 수 있는지, 전남의 수많은 도시들이 모두 광주로 빨려 들어가 일극체제가 되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북 시민들이 갖고 있는 깊은 소외감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오랜 시간 민주당을 한결같이 지지해온 만큼 그들의 질책을 달게 받아서라도 민주당 정권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정치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했나라고 묻는 국민들께 민주당 정치가 무엇인지 증명해내는 시간으로 이번 전당대회를 만듭시다. 그러기 위해선 첫째로 우리 내부 결속부터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했던 사람들조차 설득하지 못한다면 확장이 무슨 소용이고 확장은 가능합니까? 함께 어깨 걸고 싸웠던 우리의 지지층이 뭉쳐져야 더 크고 더 넓게 확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둘째론 우리 안에 다른 목소리를 존중합시다. 조금이라도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들에겐 좌표를 찍고 입맛에 맞는 말을 하는 이들에겐 달콤한 사탕만 준다면 누가 충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옳은 말을 하겠습니까? 간언하는 신하 7만 있어도 나라를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간언하는 신하를 만들어내지도 보호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잘하고 있다는 오만과 착각에 빠져 스스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국민 속으로 들어간 지난 며칠이 제겐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당원들은 여의도 정치인들만큼 세상을 좁게 보지 않았습니다. 서로 생각이 달라도 경청할 줄 알았고 개파 논쟁은 그들에게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성공한 이재명 정부를 만들 건지,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돌아선 이들을 다시 불러올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나와 정치적 신념이 다른 이웃과도 화목하게 지내며 서로의 공통점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당심과 민심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의도 정치인들만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모든 변화는 변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중심은 지키는 것에 여념이 없지만 변방은 중심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만 잃지 않는다면 변방이야말로 창조의 공간입니다.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도전을 응원하고 저의 도전도 응원받기를 기대합니다. 기호 2번 고민정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강력한 개혁 당대표 후보 정청래입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 걸맞는 당원 주권정당, 오직 민심, 오직 당신만 믿고 온갖 가시덤불 헤치며 여기까지 달려온 정청래입니다. 김대중의 역사, 노무현의 역사,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를 더욱 꽃피우겠습니다. 범민주 진보 세력과 통합과 연대를 통해 총선 승리, 대선 승리, 정권 재창출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완수하겠습니다. 보안사건 전면 폐지를 통한 검찰개혁 완수, 1인 1표제를 사수하겠습니다. 뿌리를 자르고 꽃을 피울 수는 없습니다. 뿌리 없이 꽃과 열매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의 상징 김대중 대통령님, 당신의 불편했던 그 아픈 다리 덕분에 대한민국이 똑바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겠습니다.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후에 우리는 노무현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광주에서 콩이면 대구에서도 콩인 나라,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람 사는 세상,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습니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2018년 그 유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능라도 경기장 연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도보다리 회담도 감동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선진국, BTS의 나라 문화 강국의 꿈은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문재인 정신을 계승하겠습니다. 12.3 불법 비상기업 내란을 극복하고 빛의 혁명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쳤고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의 힘으로 물리쳤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이 지킨 나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정청래가 약속합니다. 첫째, 당 안으로는 사통통합을 이룩하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당원들이 한 뿌리 정신으로 똘똘 뭉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한 뿌리입니다. 한 뿌리 정신으로 우리부터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야 합니다.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둘째, 범민주 진보 세력의 통합과 연대를 성사시키겠습니다. 통합할 곳은 통합하고 연대할 곳은 연대하겠습니다. 우리는 연대하면 승리했고 분열하면 패배했습니다. 6.3 지방선거의 교훈입니다. 국민의힘, 내란 옹호 세력을 반대하는 제 정당, 제 세력이 통합하고 연대해야 합니다. 연대해서 총선을 같이 치르고 연대해서 범민주 단일 후보로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통 큰 통합, 통 큰 연대, 저는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민주당의 정체성은 개혁입니다. 개혁하고 또 개혁하겠습니다. 개혁의 깃발을 더 높이 들겠습니다. 민주당은 개혁하면 승리했고 개혁에 실패하면 외면받았습니다.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개혁의 페달을 멈추는 순간 쓰러집니다. 저는 당대표 재임 시 검찰청 폐지의 기쁜 소식을 추석 전에 들려드리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공수처법, 중수청법, 대법관 증언, 재판소원제, 법왜곡죄, 정보통신망법 등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리했습니다. 이제 구부등선을 넘은 검찰개혁의 마지막 과제인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원과 함께 제 손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넷째, 당원 주권시대 1인 1표제를 사수하겠습니다. 1인 1표제는 1.1획도 손댈 수 없습니다. 1인 1표제를 추진한 사람은 누구이고 1인 1표제를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 1인 1표제를 흔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원과 함께 1인 1표제를 지키겠습니다. 다섯째, 당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의원총회를 실시간 생중계하겠습니다. 국무회의도 생중계하는데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당원이 알게 하겠습니다. 전당원 투표제로 당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겠습니다. 2030 세대위원회와 4050 세대위원회를 신설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저는 민주주의자, 저는 민주당주의자, 저는 개혁주의자입니다. 저는 일편단심 민주당 발악입니다. 민주당에 입당한 이래 한 번도 민주당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2016년 억울한 코드프로 공천 탈락했지만 탈당하지 않고 총선 승리의 재물이 되겠다며 백의종군했습니다. 더 큰 유세단을 만들어 지원 유세까지 다녔습니다. 2014년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24일간 단식도 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시절 저는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 이재명 대표의 가장 옆자리에서 가장 앞장서 싸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을 때 원내대표를 사퇴시키고 당내 혼란을 수습했습니다. 국회법사위원장으로 최전방 공격수로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웠습니다. 국민사이다 법사위원장으로 국민께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클린 선거하겠습니다. 부당한 돈 쓰지 않겠습니다. 수천만 원 비용이 드는 캠프 사무실 임대하지 않겠습니다. 네거티브 하지 않겠습니다. 남 탓하지 안 하겠습니다. 동지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청래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2대1, 3대1로 때리면 맞겠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당원들께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당원과 함께 오직 민심, 오직 당신만 믿고 여기까지 왔듯이 앞으로 당원과 함께 굳게 손잡고 가겠습니다.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여러분 개혁 당대표 정청래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오직 당원만 믿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청래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36 평당원 김보미입니다.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민주당에서 정치를 한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강진에서 전국 최연소 기초의회 의장도 지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으십니다. 정청래 공격하러 나왔냐? 김민석 도와주러 나왔냐? 아닙니다. 저는 계파가 없습니다. 686 기득권 정당 민주당을 청년도 공정하게 경쟁하는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저 김보미가 당대표가 되려고 나왔습니다. 민주당엔 세대 교체가 없습니다. 당대표로 유력한 세 분 모두 386입니다. AI 3대 강국에 진입하는 대한민국의 화염병과 짱돌 들고 싸우던 세대가 아직도 민주당의 주인입니다. 이제 세대 교체를 해야 합니다. 686이 786, 886까지 가면 민주당은 망합니다. 686은 아름답게 퇴장하고 청년들이 민주당을 이끌어야 합니다. 민주당에 공정이 없습니다. 지난 강진군수 경선 정말 불공정의 극치였습니다. 저에게는 당원 당규에도 없는 새 지침을 만들어 기어이 15%를 감산했습니다. 전과가 5개나 있는 상대 후보는 감산을 하나도 하지 않고 공천을 줬습니다. 결국 무소속에게 참패했습니다. 불공정 경선이 빚은 참사였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 강진만 있었겠습니까? 저 김보미가 민주당의 공정을 되찾겠습니다. 경선 규칙 전면 혁신하고 실력으로 정책으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정당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민주당의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가짜 불법 당원을 모았다는 이유로 몇몇 후보자를 징계했습니다. 그래놓고 그 가짜 불법 당원들이 민주당 후보를 뽑게 했습니다. 이게 1인 1표입니까? 이건 가짜 1인 1표입니다. 선거인 수도, 득표 수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당원들이 내가 뽑은 후보가 몇 표를 얻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당원 주권입니까? 이건 가짜 당원 주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당대표 경선에서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짜 당원이 당대표까지 뽑겠다고 합니다. 신천지가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들어왔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투표권을 대리인에게 넘긴 명백한 불법 당원 아닙니까? 불법 당원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모두 속가 내고 경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 김보미가 민주당에서 사라진 민주주의를 반드시 찾아오겠습니다. 경선 룰은 6개월 전에 확정하고 절대 바꾸지 않겠습니다. 불법 당원, 유령 당원, 대리 당원 모두 정리하고 경선 결과 100% 공개하겠습니다. 이번 경선 결과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청년들의 삶은 심각합니다. 절망은 필수가 되었고 희망은 사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책임져야 할 분이 한 번 더 당대표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이런 민주당으로 어떻게 미래를 만들겠습니까?
지역에선 국회의원이 왕입니다. 자기 맘에 들면 키워주고 자기 말을 듣지 않은 청년은 씨를 말립니다. 청년 최고위원 도입, 기탁금 감경. 그동안 민주당 최고위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당직선거 공영제를 도입하려 했습니다. 기탁금이라도 줄여놓았더니 오히려 더 올려버렸습니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나서서 기탁금 깎아주자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당무 개입입니까? 이런 논란 대체 누가 만든 겁니까? 당직선거 공영제 저 김보미가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청년에게 기회가 없는 민주당을 제가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청년 취업 보장제를 민주당의 핵심 정책으로 도입하겠습니다. 당 청년위원회가 청년 정책 결정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균형 발전을 위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호남에는 800조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후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북이 빠졌다. 반도체 800조는 문재인 대통령 덕분이다. 아니 본인이 온몸을 바쳐 성공시키겠다고 하지 않고 자기 선거에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분들만 찍어주는 바람에 청년이 떠나고 마을과 일자리가 없어지고 면 소재지에 밥 먹을 식당이 사라진 것 아닙니까? 서울 정치인들은 호남의 피눈물을 모릅니다. 그냥 이용할 뿐입니다. 김보미는 다릅니다. 호남에서 살고 있습니다. 호남의 하늘, 호남의 서름을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호남인 김보미가 호남이 대한민국의 두 번째 수도권으로 우뚝 서도록 대통령과 함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민주당의 모든 문제는 실력과 능력보다 의리와 인맥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신세진 사람 챙겨야 할 사람이 많으니 불공정과 반민주가 당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686 새 후보로는 개혁이 안 됩니다. 챙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 김보미 한 명도 없습니다. 민주당의 개혁을 거침없이 추진할 유일한 후보가 저 김보미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청년에게 기회가 없는 정당이 되면 미래가 없습니다. 686 3명으로 하는 경선으로 총선 대선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청년 김보미를 본선에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그 꽃이라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저 송영길 감옥에 갇혔습니다. 모든 동지들이 외면했습니다. 민주당도 애써 못 본 척했습니다. 4년의 세월을 버텼습니다. 보통 정치인들이 이런 사건이 터지면 다 부정합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를 받고 나면 다 인정이 되고 확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 대체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조송영일 2023년 4월 24일 파리에서 기자회견했습니다. 모든 정책 책임을 제가 지겠다. 당의 부담을 주지 않게 탈당하겠다. 무죄를 받아 돌아오겠다. 그 말이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329일 감옥에서 버텼습니다. 쉬지 않고 옥중서신을 통해 싸워왔습니다. 마침내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모들이 같이 항소 포기하고 사면을 요청하자, 조국 대표와 묻어서 같이 요청하자 건의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대통령의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은 송영길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무죄를 받고 돌아와서 다시 계양구로 가지 못하고 인천에서 가장 어려운 연수갑에 출마 명령을 받고 싸워 이겨서 돌아왔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왜 송영길이 당대표에 나왔는가? 정말 저는 감옥에 있으면서 억울했지만 스스로를 반성했습니다. 송영길, 너 잘 나갈 때 국민들 어려움을 네가 제대로 파악했는가? 억울한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었는가? 네가 정말 동료들의 아픔을 그때 잘 나갈 때 찾아봤는가? 반면교사로 삼았습니다. 다짐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억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의도의 그 안락한 공간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려올 때 보입니다.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그 꽃입니다. 수많은 서민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보입니다. 청년 실업자들이 보입니다. 소상공인은 아우성 칩니다. 하이닉스 3잔엔 뜨고 있지만 코스닥은 정체입니다. 양극화의 그늘이 보입니다. 민주당이 필요한 곳이 널려 있습니다. 송영길, 이재명과 함께 해왔습니다. 무슨 인연인지 정말 목숨을 걸고 함께 세월을 걸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재명의 정치 최근 인생은 송영길의 인생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지켜내겠습니다.
성공시키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송영길 왜? 지금 5번의 당대표 후보 중에 유일하게 광역자치단체장 경험을 가진 송영길입니다. 그것도 부도 위기의 인천이었습니다. 하루에 이자를 10억씩 내면서 중소기업 사장이 이래서 자살하는구나. 뼈저린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버텨냈습니다. 야당 시장이었습니다. 중앙정부가 돕지도 않았어요. 정말 없는 자산을 팔아서 부도를 막고 흑자로 전환시키고 인천의 삼성바이오 등 셀트림과 함께 100개가 넘는 바이오 산업을 유치해서 세계 최고의 바이오 시밀러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금융타운을 유치해서 금융을 만들고 엠코테크놀로지와 스태틱패코레 같은 세계 2위, 3위 반도체 후공정 회사를 유치해서 저부가치 산업 인천의 산업의 생태계를 바꿨다고 자부합니다. 이 경험을 기초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화두는 뭐냐? 유능한 진보입니다. 개혁을 입에 살지만 실제 개혁이 아니라 동기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권당은 평론가가 아닙니다. 결과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손에 잡히는 가시적 성과를 가져오는 게 바로 이재명 정부입니다. 이것을 당이 뒷받침하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 저 송영길 노무현 대통령실의 한미 FTA 특위위원장으로 한미 FTA를 지지했습니다. 그때 대부분이 반대했습니다. 두 번째, 적립식 펀드를 제가 도입을 해서 당시 주가지수가 한 7, 800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연금 주식 투자 비율이 4%가 안 됐습니다. 저는 25%까지 늘리자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주가지수가 7천을 넘어가는 이 시대에 그때 제 말대로 연기금이 조금씩 투자가 확대돼서 지금은 60%까지 주식 투자 비율이 확대돼서 작년 국민연금 수익이 230조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는 탈원전 속도 조절을 주장했습니다. 이거 안 된다. 전기가 중요하다. 장기적 탈원전은 가야 되지만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종부세, 양도세 현실화해야 된다. 9억을 12억으로 올렸습니다. 청와대가 반대했습니다. 의총에 붙여서 제가 12억 올렸습니다. 만약 9억으로 놔뒀으면 지금 아마 엄청난 민심 위반이 있었을 것입니다. 12억을 올려놔도 올해 말에 가면 집값이 올라서 18만 명의 추가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종부세 세입이 총에서 5조, 1가구 1주택은 1조밖에 안 됩니다. 지금 100조의 초과 세수가 들어온 마당에 왜 종부세 1조에 목숨을 겁니까? 부동산 잘못 건드리면 항상 우리가 민심을 위반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당대표는 대통령의 정책을 뒷받침하면서도 민심을 제대로 전달해서 대통령이 민심과 유리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당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조송영길 지난 총선 때 병립제와 연동제로 고민할 때 연동제로 갈 것을 강력히 설득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연동제를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탄핵소추의 범야권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송영길 당대표가 되면 당장 부동산 문제, 닥치고 공급, 주택법 개정, 모듈러 주택 도입 등을 통해서 청년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ISA 청년의 자산관리 균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10만 양병론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2030 없다라는 목표로 청년이 함께 뛰고 꿈꾸는 민주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권 창출, 총선 승리의 송영길 부탁합니다.